자, 1341번입니다. 요게 아마 유명한 거긴 한데요. 이렇게 사이의 넓이의 활용 중에 조금 까다로운 패턴이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안쪽 넓이고 밑에 쪽 넓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뭐, 구하면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미치듯이 노가다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래요.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a의 x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다고 치자.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여기 4겠죠? 여기도 4일 거고요. 그래서 이쪽 넓이를 우리가 S1이야 하고 여기를 S2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S1. 그러니까 차라리 식이 나와있으면 괜찮은데 식에서 A를 모르는 상황이죠. A를 모르는 상황에서 A가 양수일 때 얘가 5대 11이다 라는 비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다 구하지 마시고요. 이것부터 구할까요? S1 더하기 S2를 한번 보고. 그럼 얼마예요? 8이죠. 그래, 이게 4고 이게 4니까요. 내가 8이에요. 8. 그럼 자 여기서의 비율을 따지면 자 만약에 S1이 5K S2가 11K이기 때문에 S1 더하기 S2가 16K가 됩니다. 얘가 같으려면 K가 2분의 1이 되죠. 그럼 우리는 뭐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라면 S1을 구할 거면 S1이 2분의 5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2분의 5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를 겁니다. 돼요? 그래서 저기를 찾으셔야죠. 근데 일단 여기 찾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왜요? 얘랑 같다고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가 알파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알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집중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A의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 A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에 한 근이, 양수의 근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A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 씹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해보죠.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됩니까? S1을 구할 거예요. S1을. 오케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를 뺀다거나 할 건데 요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게 나오니까 S1.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계산을 해야 됩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거죠.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건 좀 더 더럽긴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에서 얘를 빼고 0부터 알파까지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되고요. 식이 뭐예요? 위에 값 아래 값 했으니까 여기가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저기 마이너스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dx를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 해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x 하고 0부터 알파까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a의 알파의 세제곱 2분의 1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 4 알파가 결정.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a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a가 이게 돼요. 알파 제곱분의 4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나마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긴 해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잘라서 계산하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사각형에서 다시 또 빼서 계산해서 상관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냥 3분의 1 쓰고 알파 제곱분의 알파 마이너스 4라고 쓰고 여기다가 알파 세제곱 적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알파 하나 남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3분의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를 한 게 2분의 9야. 괜찮으실까요? 6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가 2알파 제곱. 선생님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3알파 제곱 플러스 24알파가 15 이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넘길까요? 알파 제곱에다가 얘랑 하면 16이니까 마이너스 16알파 플러스 15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가 1 또는 15인데 저기가 14인데 15일 리가 없죠? 네, 따라서 알파가 1이 됩니다. 알파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1에 4 빼기 1, 3 좀 더럽죠? 방법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저 고개를 들라. 자, 아시는 분은 그냥 푸셔도 됩니다. 극대극소를 할 건데 극대극소를 하기 전에 이제 이거부터 하죠. 맨 처음에 증가감소.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자, 증가의 정의는 뭐였어요? 증가의 정의는 이거예요. x1, x2가 이렇게 되면 함수의 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고요.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은 작아진다라는 게 감소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감소에는 절대 미분과 연속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너무 막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감소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만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대칭축 사이에서 여기는 감소, 여기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 가능한 함수다 라고 한다면 자, F 플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가 맞고요. F 플라임이 0보다 작으면 감소가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에서요? 이 조건에서요. 그렇죠? 근데 저걸 거꾸로 하면 얘기가 달라졌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만약에 F가 증가함수야 라고 하면 뭐라고요? F 플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의무가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F가 감소하면 F 플라임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네, 그 주기로면 X세제곱 때문이죠. 이거 Y는 만약에 X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0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는 뭐다?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극대극소예요. 자, 극대극소의 정의가 뭐예요? 질문. F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도 정의에는 미분 가능이랑 요소가 없어요. 오케이? 응. 자, 뭐 A에 가까운 X에 대하여 그러니까 A 근처의 모든 X에 대해서 첫 번째 만약에 FA 값이 FX다 라고 하면 자,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FA가 뭐다? X는 A에서 뭘 갖는다? 극소를 갖고 그 값이 F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극소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가 그 주위에서
제일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x는 a에서 그때가 f를 갖는다. 요 얘기인 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뾰족하다. 여기 극대죠. 극소구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처음부터 있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도 있잖아. 자, 기억합시다. 우리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여기 극대예요? 네, 극대예요. 주위에서 얘가 제일 크거나 같죠. 여기도 극대고요. 여기 극소예요. 극소죠. 맞나요? 요 점은 뭐라 그랬죠, 선생님? 둘 다 아니에요? 아니요? 극대면서 극소죠. 왜 두모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두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네, 극대면서 극소가 다 되는 거. 상수함수 같은 경우. 괜찮아요?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봐봐. 이렇게 가다가 끊겼어. 여기 올라가, 이렇게 내려가. 여기 극대 맞습니다. 여기 채워져 있으면 극대가 맞습니다. 즉, 불연속도 극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조건에 극대 극소를 정해. 자, 지금 상수도 마찬가지지. 처음의 조건을 할 때는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이런 말 없었단 말이에요. 극대 극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조건을 할 때는 여기 앞에 그냥 함수야, 연속이야, 미분 가능이야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명제를 한번 해볼게요.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는 0이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f가 f 프라임 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냐라고 합니다. 자, 이거 밑에 거 맞아요? 이건 거짓이죠. 왜요? 또 두 개로 x 세제곱. 달리 fx가 뭐요? fx가 x 세제곱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분에서 0이긴 하지만 여기는 극값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짓. 얘는 맞아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지 말자 했죠, 선생님이. 이건 이 상태로는 거짓이죠. 왜요? 이거 봐. 극값이 맞잖아. 미분은 0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앞에 만약에 미분 가능해 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제서야 얘가 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명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명제들. 됐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요?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서 표를 그린 다음에 그 표로 극값, 극소 표시해서 그래프 개형도 그릴 수 있고, 또는 반대로 그래프 개형을 보고서 플라임의 부호 별점 이것까지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할만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되게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형 2번을 잠깐 보고 갈까요? 이 얘기는 하나 하고 가야 되죠. 네, 703번 하나 풀어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네, 풀시간은 들을 테니까 703번 보겠습니다. 여긴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해서. 최근에 한 거랑도 좀 연관이 있고요. 자, fx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 설명하고 풀시간을 많이 드리겠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k의 x제곱 2kx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주실 수 x1, x2에 대해서, 자, 아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f의 x1, f의 x2가 이렇게 된다는 건 뭐의 정의? 네, 증가다라는 거예요. 정의. 이걸 만족한답니다. 근데 뭐라고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함수다라는 거죠? 아, 얘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죠? 미분할게요. 3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가 됩니다. 그래요? 요게 항상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절대분동식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바로 뭘로 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야. 판별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K제곱의 마이너스 6K가 뭐야?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704번도 마찬가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뭐예요? 증가거나 감소라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705번. 역함수를 가진대요. 그러면 증가 아니면 감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거는 얘기 많아야 하면 입 아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712번 같은 경우. 이런 거야. 자, 이미 실수에 대해서. 자,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갈까요? 712번. 보세요. 여기서는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 접근을 하고서 넘어갈게요. 쉬운 건 어느 정도 풀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엔. 괜찮겠지? 자, 712번 보세요. 요 말뜻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의 실수 t에 대해서 여기 어떤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방정식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t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t가 임의 실수예요. 그런데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GT라고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GT가 이 GT가 실수 전체 입합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연속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번 시험에서 봐봐. 그럼 만약에 내가 fx라는 녀석을 얘라고 적을게요. 그럼 얘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결국 이거죠.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y는 t를 잘랐을 때 교점의 개수랑 같아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요 딱으로 되었다고 쳐요. 이게 극대와 극소를 다 가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일 땐 몇 개죠? 하나, 였다가 두 개, 였다가 세 개, 였다가 두 개, 였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GT는 두 연속이 됩니다. 어디서? 여기와 여기에서. 맞나요? 올라가면서 t가 점점 커질 텐데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이 되는 거니까 두 연속이 되버리죠. 그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fx의 그래프가 어떤 형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여야 되죠. 그래야 잘랐을 때 어떻게 잘라도 하나가 나오니까 GT가 1이 되면서 얘가 연속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유명하기도 하고요. 연속성의 문제에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다라고 하는 걸 던져준 거예요. 어떻게? 약간 돌려치기 하는 거죠. 앞에 저런 얘기보다 훨씬 더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럼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를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그렇게 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주어진 구간에서 3차원대 증가하면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범위별로. 이제 여기 뭐가 나오게? 뭐가 나올 거 같니? 예상해봐라. 네. 뭐야? 뭐? 미분해서 잘 봐. 3차가 이렇게 있어. 안 풀 거야. 문제가 3개밖에 없어서. 근데 여기서 여기 어떤 구간, 여기가 알파야, 여기 베타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느 구간에서 얘가 감소래. 아니면 거기 마이너스네요. 714번. 여기에서 증가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야?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가 1하고 3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했어. 이 그래프가. 그럼 여기에 1하고 3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 사이. 괜찮아요? 그러면 미분했어. 이게 F야. 그럼 F 플라임을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여기에 1이고 여기 3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기억나야 되는 거. 근해 분리죠. 자, F'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그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판별식 해요? 안 해요? 중간에 있으면. 안 하죠? 그죠? 뭐만 하면 돼요. F'1이 0보 작거나 같다. and F'3도 0보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까먹지 마세요. 뭐 문제가 되게 적어서 안 풀어서 선생님이 풀어보시고요. 자, 그때 흡수는 성질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질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거 우리 그냥 누드로 한번 풀어볼까요? 718번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713번. 자, 다항함수 fx, 다항함수예요. 그럼 연속이죠. 미분 가능하고요. x내에서 그 값을 가지면 f 플라임 a는 0이에요. 맞죠? 기억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서? 다항함수란 말이 있어서. 근데 그 말이 없으면 틀려요. 자, 니은 f 플라임 a가 0보다 크면 fx는 x는 a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니은은 어때요? 어때요? 얘들아, f 플라임 a가 존재하잖아. 근데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그 값을 갖지 않죠. 말이 좀 어렵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괜찮아요? 자, 디귿. 자, 만약에 fx에서 f 플라임 a가 0인데도 x는 여기서 그 값을 갖지 않으면 x는 a에서 좌우의 부호가 계속하여 양이거나 음이다. 이런 얘기죠. 디귿 맞아요? 0인 건 어때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잖아. 다시 질문. f 플라임 a가 0인데도 x는 a에서 그 값을 갖지 않으면 x는 a의 좌우에서의 f 플라임 a의 x의 부호가 계속 양이거나 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f 플라임 a가 0인데도.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말이 없으면 되게 위험하지만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값을 갖지 않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야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과 디귿이 느리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도 이제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다 줬단 말이야. f 플라임 a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다 맞는 얘기가 된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밑에 19번, 20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틀려와. 그 다음에는 극대극소의 미정계수인데 이거는 안 할게요. 여기는 그냥 풀이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런 거요. 안 어려운데? 아쉽네. 745번 잠깐 볼까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요. 하나 또 뭐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끊겨 있을 수 있어요. 그 앞 페이지에 약간 742번처럼 그래프가 끊겨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 별로 다르게. 그럴 때마다 그 값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따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건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할게요. 74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미정계수죠. a의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예요? 플라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1하고 2를 지나는 이게 플라임의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분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극소일 때는 값이 뭐예요? 1일 때야, 2일 때야? 1일 때죠. 그럼 여기다 두세요. F1이라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미분을 먼저 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이걸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풀면 바로 끝나죠.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x제곱에다가 플러스 18x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가 9고요. b가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f1을 넣었을 때를 계산하면 돼요. 이게 극소니까. 이해되시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집어넣어서 10만 더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적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적분을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 요런 것들. 자,
적선의 방정식, 네, 일단 안 할게요. 그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대부분. 이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확인합시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알파가 0이고, f 플라임 알파, f가 다항일 때, 얘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fx가 뭘 갖는다? x-알파의 제곱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 추가로 더 하나 합시다. 자, f-알파가 k예요. 0이 아니야. 하지만 f'-알파는 0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fx는 x-알파의 제곱을 일단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k를 하나 더 해주세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야 문제가 좀 풀려요. 안 그러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만약에 3차야, 그럼 여기 있는 ax 플러스 b를 잡으시면 돼요.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가야 좀 많이 개수가 편해져요. 안 그러면 좀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숫자 나올 거 아니에요. 1 나오면 1 쓰면 돼요. 선생님 이해했죠? 앞으로 그렇게 풀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은, 예.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에. 계산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막 계산이 많아지는데, 저런 거 하나 잡을 때마다 미정계수를 다 잡아서 풀면 못 풀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웬만하면 최소화를 시켜야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X축에 적합하는 함수의 그래프도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알파다. 여기 3차다라고 한다면. 알파를 이렇게 지나가죠. 자, 그럼 질문. 만약에 fx가 x-알파의 세제곱 형태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타고 지나갑니다. 타고 지나갑니다. 그죠? 여기가 알파. 이렇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릴 조건인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의 개형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서 4차 함수 그래프는 이건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좀 푸세요. 유형 9번까지는 잠깐 한 10분, 한 20분 정도 풀고 그 다음에 3, 4차 함수의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잠깐 푸세요. 왜 어려운 거 나오면 얘기하시고 모르면. 자, 3차 함수가 보통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0보다 크다고 하죠. 다음 함수에서 대괄호 숫자가 0보다 크다는 건 오른쪽 표치 항상 올라갑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마찬가지. 4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개형을 보면 일단 얘를 미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프라임 벡터를 했을 때 3ax 플러스 2bx 플러스 c를 놓고 얘가 0이 되는 거를 찾았을 때요. 첫 번째,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제가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f'(x가 3a의 x-알파, x-베타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임의 그래프를 잠깐 먼저 보면 f의 그래프를 먼저 보면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둘 다 갖습니다. 여기가 이제 2분에서 0 된다니까 x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제 밑에 다른 형태의 좌표축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f 플라임을 한다면 이게 이제 이런 그래프인 2차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맞죠? 왜? 자, 그거를 잘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 미분에서 0이니까 여기 0이고요. 내려오죠? 마이너스. 미분에서 0이니까 0이고요.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F랑 F'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판별식이 0이에요. 즉 F'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3a의 x-알파 제곱.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처럼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x 알파다. 여기 f 그래프예요. 이제 이 녀석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알파를 찍으면 이 프라임 그래프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0이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극대와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편변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그냥 f 플라임 x가 저렇게 되고 그래프상으로는 f가 이렇게 쉬는 데 없이 여기 되는 데 없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f 플라임 이렇게 떠 있게 되는 거죠. 계속 플러스.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계속 플러스. 이렇게 되는 f 플라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방부등식 가서도 쓸 건데, 자, 그래서 일단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는 건 f 플라임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 형태. 그래서 극과 극소, 극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부호를 보고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어디나 계속 많이 나옵니다. 부등식, 방부등식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유형 10번에 3차 함수 극값을 가질 조건은 이겁니다. 미분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극대와 극소를 갖습니다. 그 외에는 갖지 않아요. 증가. 유형 11이 그거죠. 3차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이다 라고 하면 그 구간 안에서 플라임이 0이 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뭘 써요? 네, 아까 얘기해서 쓰는 것처럼 근의 분리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거를 풀어볼까요? (758번도) 비슷한 얘기였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758번 뭘까요? 758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3분의 x제곱 플러스 ax제곱에 x 플러스 k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요거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x축과 한 번만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의 개형, 즉 f 플라임 x를 했을 때 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1이었을 텐데 얘가 서로 다른 주식을 갖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x축 k에 따라서 x축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뭐? 얘가 항상 증가함수여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거꾸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요게 판별식, 얘가 0이 되는 판별식 D 4분의 D a제곱 빼기 1이 0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지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유형 11도 뭐 근해분리만 잘 활용하시면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서 여기 근해분리 나와 있어요. 참고에. 뭐 그건 안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4차 함수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도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뭐 그래프 개형은 다 외우고 계시죠? 설마.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까먹었을까봐 하고 있긴 한데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팩트가 4차 역시 여기도 이제 일단 A가 0보다 크다고 하죠. A가 음수인 건 뒤집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뒤집으면 돼요. 자, 역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플라임 얘가 4ax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걸 찾을 건데 여기 방부형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게 되지만 그래프의 개형만 일단 본다면 첫 번째, 여기 판별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4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인 미분해서 이제 극대극소의 부호 결정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f가 이제 이런 형태 W 모양이라고 해서 제일 뭐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미분하면 0, 미분하면 0,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이게 F다라고 한다면, 자, 이쪽에다가 여기 알파, 베타, 간마다 이렇게 했을 때의 F'의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뻔하죠? 내려오고 있잖아요. 감소해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0이었다가 올라갑니다. 플러스. 다시 0이었다가 내려오죠? 마이너스. 0이었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항함수만 외우면 안 돼요. 어떤 함수가 있든지 간에 F'이고 F가 있으면 얘네들 서로 관계 또 수치에도 나옵니다. 미적에도 나오긴 하지만 수치에도 나오니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F'X가 이렇게요. 4A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뭐 이 정도는 이제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절대값에서 매우 잘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올라가다 쉬었다 올라갔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를 알파를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미분하면 0이고 미분하면 0이죠. 여기 반대로 여기 베타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됐을 때 내려오다가 쉬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F, 이게 F 프라임. 이렇게요. 자, 여기도요. 똑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이제 올라가다 쉬었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형태. 여기가 베타, 알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F 프라임 X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A에 X에서 한번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X 마이너스 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뭔지.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3차는 되게 유명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자르면 이게 3대 1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1대 3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2차는 뭐 아까 안 했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중근 하나와 다른 실근 하나를 갖게 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쉬지 않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알파. 여기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플라임이 이렇게 됩니다. 4A에 X-알파를 하나 하고, 여기가 이제 뭐 MX 플러스 A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0에 한별식은 근이 없습니다. 2차에. 그러니까 저기는 허근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갖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패턴은 뭐냐면, 보통은 여기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게 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또는,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패턴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괜찮죠? 자, 4번. 이제 뭐 요새 가끔 등장하는 애긴 하지만 어떤 애가 있냐면 F'X가 4A에 X-알파의 세제곱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여기서 이제 알리지. 이게 미분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따져보면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3차 형태를 갖게 되는 이런 알파를 F'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의 미분된 함수의 그래프와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해 가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가지고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좀 어렵습니다. 자, 4개의 그래프의 성질을 보시면 그 값이 3개입니다. 그 값이 하나,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저 1번 빼놓고 나머지는 극수 하나씩만 같습니다. 근데 1번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네,
극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극대가 존재하는 건 얘밖에 없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뒤집어지면 극소가 존재하는 것도 저거밖에 없다. 어느 경우? F'0이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갖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하겠지만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이 녀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절대값으로 잘라서 미분 가능해 안 해? 라고 하는 그래프에서는 이 녀석이 이제 단도입니다. 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 개형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유형 12번에 보면 맨 처음 문제가 이겁니다. 4차 함수인데 극대값을 갖기 위한 상수 A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녀석이라는 거죠. 그럼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인데 내가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 완전제곱식이 이제 하나가 불릴 건데 하나가 이쪽에 완전제곱식이냐 이쪽에 완전제곱식이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형태들의 문제도 좀 많이 틀립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769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래서 뭔가를 빼먹는다거나 하나를 제낀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 13번에 뭐가 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fx를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플라임을 줍니다. 플라임의 그래프를. 플라임의 그래프를 줘요. 그럼 이거 갖다가 원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하나 볼까요? 좀 어려운 거 볼까요? 앞에 너무 쉬우니까. 다 쉬운데? 779번 한번 볼까요? 안 그릴게요. 그냥 책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멍때리지 말고 프린트 보세요. 779번. 얘들아, 그게 뭐야? 연속함수라고 위에 써있어, F가. 그럼 F는 계속 연속이어야 돼. 이어져야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근데 플라임이 이거예요. 그럼 fx는 일단 f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질문. fx는 b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f'(b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가 다를 뿐이지 거기서 접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어디밖에 없다? f밖에 없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물어봤잖아요. 1번. fx는 f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요. 미분 가능해요. 왜요? f'(b가 존재하잖아요. 점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존재합니다. 이해했죠? 그럼 fx는 f에서 극대예요? 라고 물었습니까? 맞죠? 선생님 미분 불가능한데요? 장난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연속이기만 해도 올라가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극대 맞죠?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바뀐 거니까. 선생님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럼 f는 d에서 f까지 증가합니까? 아니죠. d에서 e까지 감소합니다. 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맞나요? 자, 4번. fx는 c에서 극대값이 0입니까? c에서 극대라는 건 알겠지만 걔가 0이라는 건 모릅니다. 그렇죠? 네.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적분도 안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fx 극값이 3개입니까? 따져보죠. c, e, f, g 4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념적인 부분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 그래프로 그래프 찾는 게 나오죠? 784번 같은 경우요. 이거 내가 안 해도 되죠? 할 수 있죠? 784번의 답 뭐야? 몇 번이야? 그냥 찾아봐봐. 답이 뭐야? 1번이죠? 맞나요? 이게 바로 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부 결정인데 이건 뭐 선생님이 안 해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유형 16이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한번 그래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790번을 볼게요.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건이 주어졌을 때도 그 그래프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790번 되겠습니다. 자,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조건만 주고 식은 안 주는 거. 그래프도 안 주고.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 플라이 3분의 11이 0이래요. 그렇대. F시고. 너무 작아요. 이건 나중에 써먹어도 될 것 같고요. 자, fx는 2에서 극대값 30으로 갔습니다. 그럼 f 플라이 2는 0이고 f2는
35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에서 fx는 f4가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f0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전부 갖죠?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x가 2일 때가 극대라면서요. 대가리가 1이야. 그럼 그래프를 딱 하나 그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2,35란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자 이게 실근이 두 개라는 건 그림이 이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1이가 여기가 4거나 또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2,35인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x가 4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생각하세요. 다 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걸러주는 게 뭐예요? 1번이죠. 예. 3분의 11이 어딨어? 잘 생각해봐. 3분의 11은 4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죠? 4 바로 앞에 있으면 6이네요.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가 맞고 얘 바로 앞에 있으면 6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비율을 따졌을 때 여기 2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안을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긴 양수란 말이에요. 얘는 틀렸다는 얘기죠. 얘가 답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가 2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게? 여기 4면 1이겠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가셔도 되죠. 어떻게 가면 돼? 여기가 1이. 여기가 4잖아. 여기가 5야.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데 35야. 그럼 fx가 뭐야? 바로 가야죠. 대가리 알려줬어. x-2의 제곱에 x-5하고 플러스 뭐로? 35. 이렇게 바로 가셔야 돼요. 이해했죠? 이렇게 풀면 돼요. 끝났어요. 노가다로 풀 필요 없잖아요. 저런 거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저런 거. 자, 일단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그래프랑 숫자 변형이라던가 식 만드는 건 진짜 무조건 뭐 베스트셀러예요. 되게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계속 나와요.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기말에서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문제를 풀 때 계산식으로 많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계산하다 망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극대극소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을 했을 때의 형태가 뭐 이게 여기서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건데 봐봐요.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3차를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x축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디서 얘를 만약에 절대값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G라는 애가 F를 절대값하네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만 딱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미분이 불가능하죠. 괜찮나요? 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접해요. 접해요. 이렇게. 여기 X축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플라임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0이 되긴 하지만 미분은 가능합니다. 여기만 미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fk가 0이 되는데 그러면 x는 k, 이 fx를 절대값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x는 k에서 미분이 가능해?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건 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는 건 가능해요?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얘도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건 다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얘들아 이게 차이가 뭐야? 그래프상으로는 그렇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뾰족해서 안 돼.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뾰족해서 안 돼. 얘는 그냥 냅둬도 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특히나 얘도 위에 있는 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드럽게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fk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f'k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fx가 x-k에 n제곱을 하고 뒤에 나왔을 때 n이 2 이상이어야지만 여기 절대값을 해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2개 이상 있으면 돼요. 3개도 되고 4개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철수가 요게 2개 이상이 돼야 절대값을 했을 때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접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거기는 문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 풀어볼까요? 797번 한번 볼게요. 4차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지금 3차를 봐왔으니까 4차를 한번 보고 갑시다. 이 문제도 나중에 이제 연속 문제랑 결부가 되죠. 변형을 시켰을 때 어디서 불연소간 미분 가능한 점의 개수다 뭐라고요? 797 볼까요? 좀 이따 풀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숙제 많다 뭐라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많이 풀고 하세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 차익에서 1인 4차함수 fx가 있어요. 네, 대가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g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g1이랑 g'1이 같대요. 이렇게. 됐죠? 뭐라고 돼 있냐면 gx가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에서 그 값을 극소를 갖는 됩니다. 이걸 안 썼구나. 네. gx가 요 fx의 절대값입니다. 네, 실까 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웃기지 않아요? 왜 웃겨요? 봐봐, 여기일 때 극소인데 얘네들이 같아요. 이게 0이네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질문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모르죠, 저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fx가 아니라 gx가 1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1일 때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래도 말이 안 되죠. g1은 0이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럼 얘가 그냥 극소가 아니라 이렇게 떠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떠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뭐예요? g'1이 0이었겠죠. 이건 g1이 0이었겠죠. 얘 둘 다 아니란 얘기네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1. 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죠.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극소가 3개나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0일 때와 1일 때, 요게 F고, 그래야 0일 때와 1일 때 극수를 이해했어요?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조건만 보고서 그래프를 찾고 식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fx가 끝났죠. fx가 뭐예요? x 플러스 1, x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왜냐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가리가 1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알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쉬워요. 근데 그거 될 때까지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이게 눈에 들어오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해봤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건 되는데 G'1이 0이 안 되네. 그치? 근데 얘는 G'1이 0이 되는데 G1이 0이 안 되네.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런 게 어렵다고요? 저런 게 어려워요. 자, 그 다음이 더 어려운 게 나오죠. 유형 18. 얘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연속성이 들어가요. 미분 가능하는데 거기서 미분 가능한 점의 개수를 세가지고 했을 때 얘가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진짜 그래프만 유형을 되게 많이 외우고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4차 함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F에
그냥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알파, 콤마, P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를 선생님이 베타, 콤마, Q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GX라는 애를요, Y는 이거 할 겁니다. fx-t의 절대. 이렇게 읽을 거예요.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원래는 X축이 여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X축이었어. 그냥. X축이. 그러니까 저게 위에 이렇게 떠 있었던 거지. 그럼 만약에 T가 양수면 T를 할 때마다 얘가 밑으로 내려오죠. 쭉쭉쭉쭉쭉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T만큼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을 그은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쓰냐면 T가 Q인 거예요. 여기서 Q를 빼면 이 X축이 되지. 얘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해했죠? 얘가 밑으로 바로 내려올 건데 쟤를 냅두고 축을 올리자고요. X축을 올리자고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럼 자, 이 밑에까지, 요 밑에까지는 얘를 절대값 해봤자 그래프가 똑같죠? 원래 F랑.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여기에 미분은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GT 값이 여기는 여기에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여기 듣고 있는 거지? 이해하는데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 T는 T1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긴 Q하고 P 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절대값이 이렇게 꼴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되죠? 2개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 또 Q를 잘랐어요. 이렇게. 이 T가 P일 때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은 뭐냐면 요 값은 다시 쓰면 Q보다 크고 T가 P보다 작은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는 절대값을 해서 봐봐.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이렇게 폴짝 하기 때문에 여기만 미분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한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위를 자르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T가 얼마? P보다 클 때 이렇게 잘랐다. 라고 하면 여기서 폴짝, 여기서 폴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두 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우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GT는 만약에 T가 Q보다 작아. 이거 잘못났대. 제로였어. 그죠? 그 다음에 Q보다 커. T가 P보다 작아. 두 개였다가 T가 P일 때 하나였다. T가 P보다 클 때 다시 두 개가 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부여 속점을 물어보겠죠. 어디에?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유형 18번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80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이게 더 어려운 문제를 푼 거예요. 연속함수의 개수를 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 여기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긴 없네? 왜 이거 없어? 뭐지? 왜 없는 거야? 어디가 있어? 아, 있네요. 유형 21번에 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이 앞에 거 하고 넘어가죠. 유형 21 가서도 풀 테니까. 자, 거기 80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뭔 얘기인지는 좀 이해되셨어요? T로 자른다라는 건 T초로 올린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나중에 여기가, 봐봐. 여기가 T잖아.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여기 FT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해주세요. 진짜 어려운 거. 3학년들 중에 저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자, 보세요. 자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분의 F'5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X는 2에서 F가 그 값을 갖는답니다.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봐요.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넣었죠. 빼기 F1의 절대값을 했을 때 얘가 X는 오직 A. 근데 A가 2보다 큰 데서만 미분이 안 됩니다. 4차인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써있습니다. 얘들아, 4차인데 어떤 T로 잘랐을 때 절대값이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건 얘밖에 없어요. 이거야. 그냥 해봐.
채우면 되지. 봐봐. 만약에 W 모양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몇 개? 없지. 없다가 2개. 여기도 2개 올라. 심지어 여기도 2개야. 여기 4개고. 2개, 2개, 4개, 2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짜리가 없다고요. 하나짜리는 저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6자면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2일 때가 그 값이야? 그 값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가 x가 2예요. 그죠? 그 값. 근데 여기가 1이야.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 아, 이렇게 잘랐네. 그럼 여기가 x가 1이겠죠. 여기가 a일 거고. 맞아요. 그래야 절대값을 했을 때 요따구로 나와서 여기만 미분 불가능해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여기 딱 잘랐을 때 여기 3대 1이라고 했다. 이렇게. 여기가 1이란 말이야. 3분의 1만큼 커지니까 a가 얼마예요? 3분의 7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잡아요? 자, 질문. 플라인 몰라요. 어떻게 구해요? A. 끝났잖아. fx를 뭘로 잡으려고 했어요? 자, 대가리가 1인 거 나와 있습니까? 대가리가 1인 것도 안 나와 있죠? 상관없어요. 앞에다가 A 잡으시고, 여기 1이고 3분의 7이라면서요? 이렇게 잡으세요. x-1의 세제곱이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건 세제곱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A. 그러니까 x-3분의 7. 여기 A 수만. P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뭔지 모르잖아요. F를 쓰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뭐? 왜 못해? 플라임인데. 장난하지 말고. 플라임 X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왜? 아니, 이거랑 이게 나와 있잖아요. F 플라임이 뭐예요? 네, 4P에 X-1하고 X-2예요.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P 모르는데? 에이, 나눴잖아요. P는 약분되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A를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문제. 플라임만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 개혁만 이해하시면 돼요. 할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다라는 거죠. 자, 19번은 안 하겠습니다. 그때 활용이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함수, 차함수라고 그러죠. 이걸 fx 빼기 gx. 이걸 차함수라고 하는데 차함수의 극값, 극속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20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분해서 정적분이랑 넓이를 할 때 했었던 건데 우함수와랑 기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건데 이것도 일단은 안 풀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정분보다는 얘가 더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기함수면 차수가 뭐뭐 남겠네. 우함수면 차수가 뭐뭐 남겠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차도 대칭형이 있죠. 다차. 얘들아 815번에서 우리 길만 잡고 갈까요? 815번 길만. fx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최고 차익에서의 1 다차함수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점점점점. 요거는 아까 설명 선생님이 안 해서. 근데 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f의 2 플러스 x가 f의 2 마이너스 x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였지? x는 위에서 대칭이었죠? 그럼 두 가지 그림밖에 없어요. 대칭형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x는 2인 거 이거 하나랑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돼서 여기가 x는 2인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아니 끝났네 그럼. 여기가 x는 1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x가 3이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 여기다 또 선을 그어. 얘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난 이렇게 잡으면 되지. fx는 x-1의 제곱에 x-3의 제곱하고 플러스 f1을 잡는 f3을 잡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해요? 뭐라고 써있어요? 극대값이 알파일 때 알파 제곱이라고 써있죠?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원점 지나는 거 있잖아요. F형이 0이라고요. 여기다 F형에다 0 넣으시면 됩니다. 문제만 잘 읽으시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자, 아까 얘기했었던 조문제의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21. 아니, 뭐가 없냐면 F형이 원점 지난다고 써있어. F형이 0 넣으면 이거 나와. 끝난 거야.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요거 하는 게 유형 21번입니다. 괜찮아요?
뭘 하냐? 근데 여기 다 이거보다 더 쉬운 건데 다? 뭐야 이거밖에 없어? 네 개밖에 없어? 뭐야? 엥? 엥? 뭐야? 이게 더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거기 있는 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절대값의 그래프의 실근의 개수인데 그거 갖다가 연속성을 묻는 문제는 여기 없네요. 뒤에 있나 봐. 어딨냐? 어디 있는 거야 당초에? 1등급 문제에 있나요? 1등급에도 없는데? 이제 이 문제는 안 쳐주는 거야? 이상하네. 그러네. 없네요. 왜? 왜 이 문제가 없어? 강구동식에 있나? 이상하다. 서술형에도 없어? 오씨. 진짜 없어? 없네? 어떻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상하다. 내가 못 찾고 있는 거야? 미역 20일에 한 문제는 있을 줄 알았더니만 여기 없네요. 연속성 문제는 아직 안 나왔나 보겠어. 나중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형태의 문제 꼭 기억해 주세요. 연속성 문제. 여기 불연속이나 아니다. 근데 저거는 모의고사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서 패턴만 좀 잘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칭형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4차, 3차에서 무기차식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는 최대최소입니다. 최대최소는 뭐 선생님이 해준다기보다는 그래프를 많이 그리시고 특히나 뭐요? 활용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활용 문제도 이제 시간 나오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이제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어려운 거 혹시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앞에서 풀던 거 계속 풀어도 되고 지금 한 거 풀어보셔도 되고